이렇게 이제 지금 합의안하고도 또 조금 수정된 내용의 안이 어저께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건데 그 합의안을 보면 합의안에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또 빠진 상태로 상정이 됐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왜 없앴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으면은 그냥 경찰로 넘어가요. 원래는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켜서 그 중수청에서 이러한 수사를 전담하게 하면서 지금 검찰을 엄청 견제하는 거니까 그 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중수청이 또 그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뭐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중수청 조문이 쏙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수청은 어떤 논리에 대한 대응책이었냐면 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긴다. 네. 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 경찰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그 경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넣어놓고는 그것마저 빼버렸다라고 하면 우리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황운하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검찰의 수사권, 6대 범죄 수사권은 증발되는 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주자가 아니라 아예 그 수사를 못하게 증발시켜버리자라고 그 속내를 드러낸 그 의지가 바로 이 중수청을 이 개정안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없애버린 것 아니냐.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되는 대목이죠. 네. 근데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중재안 나왔을 때 거기 합의됐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도 중수청이 당장 이번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안 내용이 아니라 추후에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연계된 게 중수청이 생겨야 나머지 2개 부패 경제 범죄도 박탈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꼭 민주당한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없죠. 중수청이, 왜냐하면 중수청 안 만들면 부패 경제 범죄도 박탈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원래 합의한 내용이. 근데 이번에 그 개정안에 안에 그 나머지 2개 범죄를 박탈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 개정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안에 우리가 2개 중에 1개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기가 힘든 게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게 박병석 중재안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안건 소위에서 통과된 건 또 원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건 소위가 해체되고 그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건 또 이상한 민주당발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간 건 야당이 또 항의하니까 야당 주장을 조금 믹스해서 만들어준 박병석 중재안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건 소위,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가는 동안 3번 다 법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정확하게 어떤 법안이 올라갔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작년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격이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법이 계속 3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안 내용이. 이렇게 국가 중대 사안을 이런 식으로, 야, 정말 이게.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위헌 여부를 헌재로 넘겨서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 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가 됐을 때 이것을 헌재에 헌법소원을 넣어서 위헌 판결 또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헌재 가처분도 가는 거지만 희망을 품는 것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 낸 시점은 일단 원안 강행 드라이브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러나 원안과 박병석 중재안의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편파적이라고 5년 동안 비판했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마저도 반대하는 안이라면 헌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도 쫙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법조인의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 신락 같은 부분에 일단은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입장 발표를 했군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일개 대법원장이 모르겠어요. 감히 국회를 무시하냐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이 불리한 건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OECD 이야기도 안 해요. OECD의 그 뇌물 방지국 있잖아요. 부패 방지 그렇죠. 담당하는. 거기서 검수완박 우려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동아일보와 그 뇌물 방지 국장이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자꾸 하는 말이 짜증나는 게 검사가 수사권 있는 게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라고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거든요. 네. 근데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 추종자잖아요. 근데 황운하 의원 박사 논문만 봐도 미국 검사들 다 수사권 있습니다.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하고요. 수사도 하고. 근데 우리가 OECD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OECD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개 OECD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말도 안 해요. 그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